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모든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화려한 박스 속에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이 선수들도 기량이 꺾이는 순간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지만 커리어의 마지막만큼은 다소 씁쓸했던 아쉬운 말년을 보낸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맨유 최고의 수비 듀오인 퍼디치를 선정해봤습니다. 2000년대 맨유의 황금기를 지탱한 듀오죠. 05-06 시즌부터 발을 맞추기 시작한 이들은 138경기 동안 70회 클린시트를 기록해 현재까지 리그 올타임 센터백 듀오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30대가 넘어서면서 잦은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한 비디치는 팀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아쉬운 기량을 보이면서 2013년부터 여러 이적설이 증폭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모나코나 러시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2014년 여름 비디치는 인테르행을 택했습니다. 그의 영입을 추진한 인물은 바로 토이르 회장으로 자신의 고국인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과 아시아 마케팅 수익률을 올리는 데 그의 영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에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실패란 평가를 받게 되죠.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테르에선 28경기만 소화했습니다. 우선 비디치는 데뷔전에서 퇴장을 당하며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노쇠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전만큼 하드웨어를 이용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또한 프리미어리그가 몸싸움에 관대한 편이라 그의 플레이가 그동안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이탈리아에선 바디 체킹 같은 것들도 모두 파울이나 카드로 이어진다는 차이점이 그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캄파냐로 비디치, 라누키아로 구성된 수비진은 절망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한다노비치 골키퍼의 강제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이후에는 만치니 감독과 불화를 겪으며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16 시즌을 앞두고 당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됐고 생각보다 부상 여파가 심해 2016년 1월 은퇴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비디치만큼 퍼디난드의 말년도 좋지 않았습니다. 2002년 맨유로 이적한 이래로 12시즌 동안 팀의 주축 수비수로 자리 잡은 퍼디난드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이 가까워지면서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3-14 시즌 허리 부상을 당해 14경기 출전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2014년 맨유와 계약이 만료되며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에 성공한 QPR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가 이적을 선택한 데에는 표면적으로 QPR에서 뛴 이력이 있는 동생과 웨스트햄 시절의 은사인 레드넥 감독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의 입단에 퀸즈파크 레인저스 팬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노쇠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이름과 존재에서 오는 무게감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퍼디난드는 이미 전성기에서 한참 내려온 아쉬운 기량을 보여줬고 팀이 리그 최하위까지 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QPR은 고액의 주급을 받고 있는 그를 빠르게 처분하고자 했죠. 당시 퍼디난드에 대한 평을 보면 훈련 때의 태도나 열정, 라커룸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최고의 역할을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아쉬웠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QPR에서 부진했던 데에는 아내 투병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미 한 차례 암투병을 했던 아내가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퍼디난드는 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고 아픈 아내를 간호하고 새 아이를 돌보고 리그 경기까지 소화하는 초인적인 스케줄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내는 얼마인가 시즌 막바지인 5월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고로 퍼디난드는 3월부터 아내의 간호에 집중하느라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었죠. 또한 훗날 퍼디난드가 QPR로 이적하게 된 속사정도 밝혀졌는데 아픈 아내가 런던 출신이라 친인척이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실력 좋은 암 전문 병원이 런던에 있다는 점,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고려해 이적을 선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은사인 레드넵이 퍼디난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해 이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참 시즌 최악의 영입으로 거론될 정도로 퍼디난드를 향했던 비난들은 추모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퍼디난드의 경우 해당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선수로서는 정말 아쉬운 말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던 칸나바로의 사례입니다. 먼저 2006년 칸나바로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월드컵 우승을 이끌고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까지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영광과 달리 소속팀인 유벤투스는 월드컵 우승 직후 칼초폴리 사건으로 2부 강등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델피에로, 부폰, 네드베드 등은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으나 칸나바로는 스승인 카펠로를 따라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이때부터 그는 유벤투스 팬들에게 어려울 때 팀을 버린 도망자, 배신자란 이미지가 박혔습니다. 그렇게 적을 옮긴 칸나바로는 레알에서 2번의 라리가 우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레알에서의 퍼포먼스는 월드컵 때 철벽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속도가 느려졌고 라리가 특유의 빠른 역습에 고전했죠.
당연히 발롱도르 수상자답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된 2009년 그는 유벤투스로의 복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칸나바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4대 리그이면서 자신이 활약한 세리아에서 주전으로 뛰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실적으로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팀이 친정팀인 유벤투스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또한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되돌려 배신자란 낙인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독이던 라니에리는 그의 복귀가 팀이 2부로 강등되었을 때 잔류한 레전드들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보르진의 영입 의사는 강력했고 라니에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국 2009년 5월 18일 시즌 종료를 2경기만을 앞둔 상황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라니에리를 경질하고 바로 다음날 칸나바로의 영입을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칸나바로는 유벤투스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노세아로 인해 유로파리그 풀럼전에선 1대4 대패 주범이 됐고, 해당 시즌 유벤투스는 리그 7위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결국 구단은 팬들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남아공 월드컵에 나서는 데는 성공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탈락 참사를 막지 못하며 박수 대신 야유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결국 씁쓸하게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흘리로 떠나며 유럽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디에고 고딘의 사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황금기 철의 포백의 일원으로 수비에 본질한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요. 2019년까지 389경기를 소화했고 10년간 라리가 우승 1회, 코파델레이 우승 1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회, 유로파리그 우승 2회를 기록한 명실상부한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을 꼽으라고 할 때 포함되던 선수이기도 했죠. 하지만 30대가 넘으면서 정상급 기량에서 점차 내려왔고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2019년 인테르로 이적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로 많은 이들은 콘테 감독 아래서 쓰리백의 주축 수비수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부상 등으로 고전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으로 유망주인 바스토니와 출전 기회를 나눠 가지면서 고작 18경기 선발 출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시즌 중반부터 이적설이 제기됐고 고딘과 콘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인테르를 떠난 것은 기정사실화됐죠. 인테르 측은 고딘의 방출을 통해 절약한 자금을 파르마의 다르미안의 영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딘은 칼리알리로 깜짝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아무리 전성기가 훌쩍 지난 수비수여도 우승권,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팀으로 이적한 것은 큰 화제였습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딘의 영입에 성공한 칼리아리는 고딘을 중심으로 수비를 안정화시켜 중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고딘은 데뷔 시즌에 팀의 극적인 일부 잔류를 이끌며 제 역할을 해냈는데요. 당시 칼리아리는 강등권과 승점 4점 차 나는 16위를 차지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딘에게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시즌부터였죠.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칼리아리에게 고딘의 압도적인 고액 연봉은 구단 운영에 큰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0대 중반이 나이를 넘긴 고딘의 발은 눈에 띄게 느려졌는데요. 첫 시즌에는 노련미로 커버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상대 공격수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아예 뒤처지는 장면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이에 팀이 연패를 거두며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구단 측은 고액 연봉자들에게 연봉을 삭감하거나 나가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고액 연봉자들은 이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경기인 유벤투스전에서 고딘과 카세레스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타겟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는데요. 고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을 위해 어떻게든 빅리그에 남아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구단과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다시는 칼리아리의 유니폼을 입지 못한 채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쫓겨나듯 브라질 무대로 떠나야 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리빙 레전드라 불리는 선수의 말년치고는 참 씁쓸하고 순탄치 못한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은 인텔의 트래블 주역인 루시우의 사례입니다. 브라질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꼽히는 그는 대표팀 통산 105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2005년과 2009년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클럽 경력 역시 화려합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레버쿠젠의 북박이 수비수로 활약하며 트리플 런업이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뮌헨 이적 후에도 팀 수비의 핵심으로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하지만 바날 감독과의 불화가 터지며 2009년 인테르로 적을 옮겼습니다. 인테르로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같은 남미 출신의 말테르 사무엘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입단 첫 시즌에 인테르의 트래블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월드베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거듭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인테르는 암흑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루시우 역시 팀의 부진과 나이가 듦에 따라 고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인테르가 세대 교체를 꾀하게 되고 루시우 역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인테르는 트래블 공신에 대한 이유로 상호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당시만 해도 조국인 브라질로 돌아갈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름 그는 돌연 인텔의 라이벌로 꼽히는 유벤투스로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인테르 측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당초 루시우와 연결되던 팀이 튀르키의 페네르바체나 라리가의 말라가 브라질 팀이었기 때문에 인테르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세리아 팀으로 입단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그의 이적에 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콘테 아래서 세리아 무패 우승을 달성한 뒤 오랜만에 출전할 예정인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쿼드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사모아 이슬라 우디네스 듀오를 영입한 상황에서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베테랑 루시우까지 영입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영입되자 팬들은 루시우의 빌드업 능력이 유벤투스의 쓰리백에 더해진다면 공격 전개가 한층 더 매서워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쓰리백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78년생의 루시우는 이미 폼이 하락한 뒤였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리그 중반까지 단 4차례밖에 출전하지 못했죠. 유벤투스 BBC 라인의 호흡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철공왕급으로 부상이 없다 보니 루시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시우는 벤치만 달구다가 시즌 중인 12월 하비아의 계약 해지를 하며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신을 벤치 자원으로 분류하는 감독과 마찰을 빚으면서 얼마인가 또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뒤숭숭한 말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루시우는 훗날 인터뷰를 통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유벤투스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이적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을 보면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떠나는 뒷모습이 모두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한 선수들이 모두 수비수였는데요. 포지션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말년이 아쉬웠던 월클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